50분만 하면 집에 갑니다. 힘냅시다. 50분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3개 나와 있죠. 명목 GDP 증가율,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란 물가상승률이거든요. 물가상승률. 그럼 이 두 개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실질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율. 이게 이제 이른바 경제 성장률이죠. 이퀄 경제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이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 일명 이걸 빼는 거죠. 우리 자 뒤에 가면, 자 마지막 단원 가면 이것도 나와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명목적인 것. 이거 명목적인 것에는 이게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털어내야 된다고, 물가 상승률로. 그럼 이제 실질이 나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나오면 1인당 GDP를 뭐로 나누죠? 총 인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미분 공식으로 설명하면, 미분은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른데 우리가 미분까지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프다고. 수학 머리가 아프잖아요, 수학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암기하세요, 차라리. 1인당 GDP 증가율은, 이걸 미분한 거예요. 이걸 미분하면 이제 변화율이 나오잖아요. 변화율이 미분이잖아요. 1인당 GDP 증가율은 GDP 증가율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럼 여기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써먹는 거라고. 그럼 이때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 뭘로 봐야 돼요? 실질로 봐야 돼요. 실질. 이게 명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명목이면 이것도 명목이 되고, 실질이라면 실질, 명목 대신에 실질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두 개 공식 기억해야겠네요. 실질 GDP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털어내면 되고, 1인당 GDP 증가율은 GDP 증가율에서 1인당이니까 인구 증가율을 털어내면 돼요. 그럼 이게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이라면 명목 GDP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털어내면 되고, 1인당 실질 GDP라면 실질 GDP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털어내면 되고. 이해됐죠?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세요. 자, 그래프 그려놓고 해볼까요? 명목 GDP 증가율이 4, 5, 6이라고. 4, 5, 6. 명목 GDP 증가율.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3, 3, 3. 맞나? 응. 3, 3, 3. 이게 인플레이션율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와요? 얘에서 얘를 털어내면 뭐가 나와요? 실질
GDP 증가율이에요. 실질 GDP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되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율이니까 이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경제 성장률이 1%, 2%, 3%라고.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얘들보다 밑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인구 증가율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1인당 GDP 증가율은 더 커지겠지. 자, 여기 인구 증가율 여기 있잖아. 자, 실질 GDP 가지고 해볼까? 실질.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 1, 2, 3. 그래서 인구 증가율 이렇게 받아있죠. 0.6, 0.9, 1.2. 이거 순서대로 빼줘요. 0.6, 0.9, 1.2. 그러면 0.4, 1.1, 1.8. 계속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잖아. 뭐가 커지고 있어요? 2인당 GDP 증가율 커지고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맞나요? 뭘 보면 되죠? 인플레이션율 보니까 전부 플러스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면 물가가 하락한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전부 3%, 3%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부터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정답 1번에서 끝나버렸어요. 자, 공부거리로 2번. 총수요 감소하고 있다. 땡. 지금 실질 경제 성장률이 커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봐요. 여기다 그려볼까? 총수요, 총공급. 여기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되잖아요. 이게 실질 GDP라고 그랬죠. 그런데 총수요가 증가했대요. 총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물가 오르면서 실질 소득 증가하잖아요. 총수요가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고 해야 맞지. 총수요가 증가해야 실질 GDP도 증가하니까요. 그 다음에 실질 GDP 감소한 거 아니라 증가라고 해야 맞고, 1인당 명목 GDP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어요. 명목 GDP를 계산해 볼까? 아까 이건 실질로 했으니까 명목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2, 3이 아니라 아까 얼마야? 4, 5, 6이지? 4, 5, 6이니까 여기도 바뀌어져야죠. 3.4, 4.1, 4.8. 계속 커지고 있네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1인당 명목 GDP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공식 2개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공식, 실질 GDP 증가율 이퀄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 1인당 GDP 증가율 이퀄 GDP 증가율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이 공식은 기억해 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는 2007년과 8년에 물가가 계속 하락한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림이라.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나왔네요. 문제에서 힌트가 뭐예요? 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그랬죠?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가와 나로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명목 GDP는 줄어들어야겠지. 근데 이 그림에 지금 줄어드는 그래프가 없죠. 그럼 실질 GDP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가 실질 GDP야. 그럼 가가 바로 뭐야? 명목 GDP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명목 GDP는 물가랑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실질 GDP는 물가와 반대로 움직여요. 물가가 오를 때 실질 GDP는 줄고, 물가가 내릴 때 실질 GDP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는 물가가 계속 하락한, 이게 힌트니까
가가 명목 GDP, 나가 실질 GDP예요. 그럼 기준 연도는 몇 년도? 2007년도. 왜?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기준 연도 가격하고 당해 연도 가격이 일치하는 것이니까 바로 기준 연도는 200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지수 계산해 볼까? 물가지수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 물가 계속 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물가지수는 계속 작아지겠지. 그럼 물가지수 계산해 보자고요. 계산할 수 있나? 금액 나와 있나? 금액 나와 있네. 이게 명목 GDP고요. 이게 실질 GDP인데 여기가 2007년이라고 이게 기준연도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연도는 물가지수 항상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이라고. 근데 실질 GDP가 커지고 있죠? 이 얘기는 곧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물가지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물가지수는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2006년 여기 얼마예요? 95. 그럼 실질 95분의 100이니까 1보다 크네요. 1보다 크잖아요. 100보다 크잖아요. 곱하기 100 해야지. 곱하기 100. 이게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08년은 105. 여기가 105. 그러면 실질 105분의 100이니까 이건 10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100보다 컸다가 100이었다가 100보다 작아지기. 계속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얘는 갖춤리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는 수평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번으로 바로 갑니다. 실질 GDP 상출의 기준연도에는 가와 나는 같다. 당연하지. 기준연도는 물가지수 항상 100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1번 정답. 이것도 시험장에서 2번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됩니다. 자, 공부거리로 2번 봅니다. 나의 성장률은, 즉 실질 GDP 성장률은 2007년과 2008년이 동일하다. 동일해요? 2007년의 성장률은 어떻게 돼요? 실질 GDP 2007년은 이거잖아요. 항상 기준연도는 2007년이니까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되죠. 전년도에 95에서 10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95 중에 5 곱하기 100이라고. 이게 성장률이라고. 이게 06년도 성장률이고. 그럼 07년도 성장률은 어떻게 돼요? 100에서 이게 07년이구나. 그리고 이게 08년은 100에서 105죠? 그러니까 100에서 105로 5 증가했다고, 곱하기 100. 그러니까 95분의 5하고 100분의 5하고 어느 게 커? 95분의 5가 크거든. 그러니까 2007년도가 2008년도보다 성장률이 커요. 오케이? 똑같이 5억 달러 증가했지만 분모가 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분모가 95에서 5냐 105에서 5냐. 그러죠? 그러니까 95에서 5일 때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2번 틀렸어요.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는 실질. 아니 거꾸로 돼 있죠. 가가 명목이고 나가 실질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물가지수는 105이다. 땡. 2008년도 물가지수는 105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보다 적어야 돼요. 100보다 90몇 점 얼마 나오겠지. 15번. 그림은 최근 3년간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 추이를 나타낸다. 이 기간 중 명목 GDP는 변함이 없었으나 실질 GDP는 감소했대요. 실질 GDP 감소했다. 이게 포인트잖아. 실질 GDP 감소했으니까 물가는 올랐겠지. 근데 단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했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지. 100보다 커져야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그래프 그려놓고 그리면 간단해. 알면, 이거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데서 시간 전략 해놓고, 시간 많이 필요한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자, 설명하기 쉽게 그리는 시간 떼버려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문제 풀 때는 이거 금방 풀어요. 여기 400이 있네요. 이게 명목 GDP래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500이 있고 2008년 2009년 자 기준연도는 2009년이네요. 이 그림에서 기준연도는 2009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00 여기가 2010년 그리고 이게 실질 GDP. 자, 보세요. 실질 GDP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GDP 줄어들죠? GDP 디플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돼요?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겠지. 물가는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는 상승한 거잖아요. 자, 그럼 물가지수 계산해 보자고요.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자, 실질 GDP 500분의 명목 GDP 400 곱하기 100 80. 여기는 그냥 다 볼 것 없이 100. 여기는 실질 GDP 300 분의 400 곱하기 100. 아, 이거 3, 1은 3, 3, 3은 9, 3, 3은 9. 약 133.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는 작아지는 거죠. 자, 15번 문제 1번. 2008년도 물가지수는 80이다. 2번으로 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시간 전략 해야 된다니까. 이거 10초만 푸는 문제잖아. 그럼 50초 세이브 해야지. 자, 고급거리로 2번. 2009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땡. 전년도보다 20이 더 많아졌잖아요. 80에서 100. 그 다음에 2010년의 물가는 전년보다 낮아졌다. 아니야, 높아졌어요. 33% 오른 거야, 물가. 그 다음에 4번. 2009년과 2010년의 물가 상승률은 같다. 물가 상승률이 다르죠. 100하고 133이니까 다르지. 여기는 몇 %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분의 20 곱하기 100이지, 이건. 여기는 100분의 133 곱하기 100이니까. 이건 33% 암산 되는데, 이건 암산 바로 안 되네. 80분의 20 곱하기 100이야. 80분의 20이니까 4분의 1. 25%네. 여기는 25% 올랐고, 여기는 33% 올랐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폭이 점점 커진 거죠. 오케이. 예전에 신문지 이렇게 됐어요. 200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20% 올랐다. 20% 오른 거예요? 25% 오른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80에서 100이 됐어요. 그러니까 80에서 80분의 20 오른 거니까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25% 오른 거죠.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됐지요? 16번으로 가볼까요?
그림은 기준 연도를 포함한 연도별 실질 GDP와 명목 GDP 또 나왔잖아요. 실질 명목 계속 나오네. 이게 다 이게 수능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이제 그래프가 꺾어졌네. 자, 기준 연도는 몇 년? 2010년. 기준 연도. 물가지수는 얼마? 100. 2010년에 100.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물가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실질이 명목보다 크죠? 실질이 명목보다 크니까 100보다 작겠지. 2009년에는 물가지수가 100보다 작아요. 2011년은 실질분의 명목이 GDP 디플레이터, 즉 물가지수인데 명목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100보다 작겠지. 그럼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야? 내리고 있는 거야?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GDP를 보니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 GDP를 보니까 작아졌다 커졌죠. 그래서 일단 물가 지수를 계산해 보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틀린 것 고르랍니다. 전년 대비 2010년 물가는 하락하였다. 맞나요? 땡이잖아. 물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 전략 문제야. 1번 정답 고르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가면 돼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물가는 상승하였다. 맞죠? 물가 지수가 100보다 작은 것, 2009년에는 100보다 작았는데 2011년에는 100보다 커졌잖아요.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 됐지만 물가 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GDP 디플레이터도 계산하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2번 맞고 3번도 맞겠지? 물가는 그렇게 상승하였다 맞고 4번 기준연도 대비 여기서 기준연도는 2010년이니까 2011년 생산량은 증가했다. 이 생산량은 뭘로 판단한다? 실질 GDP로 판단해요. 명목 GDP는 생산량 알 수가 없어요. 왜?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실질 GDP가 커지면 GDP 규모가 커진 거고 실질 GDP가 작아지면 GDP 규모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질 GDP가 작아졌다 커졌죠. 실질 GDP가 V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작아졌다 커졌으니까 경제가 후퇴했다가 경제가 성장한 거야. 이해됐나요? 경제가 후퇴했다가 경제가 성장한 겁니다. 명목 GDP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판단할 수 없어요. 실질 GDP 가지고 경제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17번. 그림은 국민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은? 자, 가번의 개념이 뭘까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량. 플로우, 유량.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량.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량이니까 총수요겠네. 총수요. 그 아래 민간 지출, 정부 지출, 수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민간 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겠죠? 소비, 투자. CIGX 떠올리세요. CIGX. 이게 총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역시 일정 기간 유량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용의 총량이니까 총공급. AS. Aggregate Supply. GDP 플러스 수입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GDPM. 국내 종생산 더하기 수입. 자, 그러면 옳은 걸 고르래요.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투자 증가니까 총수요 증가하죠? 자, 다시 그래프 기억해 보세요. 총수요 바로 나와야죠. C, I, G, X. 총 공급 바로 나와야죠. GDP 플러스 M, GDP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기업 투자 증가는 기업의 투자 증가입니다.
총수요 증가시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이 기업의 투자는요, 기업의 투자는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야. 그러니까 이 투자가 뭐 자본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노동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부동산 투자 아닙니다. 증권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는요, 시설 투자거나, 좀 어려운 얘기 나오네. 시설 투자 또는 재고 투자를 의미해요. 이게 예전에 난이도 좀 높은 문제를 출제됐던 건데, 자, 보세요. 여기 투자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를지 모르겠네. 보세요. 여기 금융시장이 있죠.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죠. 누가? 가게가. 뭘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가계의 저축으로 자금을 공급해요. 그러면 자금의 수요자가 이걸 대출받아가죠. 누구예요, 그러면? 기업이에요. 그 대출받은 이유는 인베스트먼트, 기업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저축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투자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S 대신에 I라고 해도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S 지울게요. I라고. 그러면 투자의 개념은 뭐예요? 투자의 개념은 이걸 이양해봐. 소비하고 남아있는 것이 투자의 개념이에요. 소비하고 쓰고 남은 것의 개념이라고. 자, 만들었는데 쓰고 남았어. 근데 그 쓰고 남아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남아있어요? 공장 건물이나 기계 설비 형태로 남아있겠죠. 이걸 시설 투자라고 해요. 그리고 쓰고 남았는데 창고에다 쟁여놨어. 재고로 남아있어요. 이걸 재고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투자의 개념은요, 뭐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쓰고 남은 것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쓰고 남은 것은 어떤 형태로 남는다? 시설 투자 형태로거나 재고 투자 형태로 남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왔으면 얘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일단 17번, 1번에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1번 땡. 옳은 거 골라야 돼요. 2번 정부의 소득세 인하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가 세금을 조금 걷어간대. 그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요게 늘어난단 말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왜? 세금을 안 걷어가? 그럼 그 돈으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수요도 증가하는 거겠지. 2번이 정답이네요. 반대로 소득세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쓸 돈이 모자라잖아. 그럼 소비가 줄어들지. 소비가 줄어들면 총수요도 줄어들겠지. 기업의 법인세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 투자 줄어들겠지. 그러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 늘어나겠지. 그럼 총수요도 늘어나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출제할 수도 있다고. 3번 생산기술 향상은 공급을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물가를 상승시킨다. 생산기술 향상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여기까지는 맞아요. 총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 그림에서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물가는 하락하지.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3번은 뒷부분이 틀렸어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4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나를 증가시켜. 거꾸로 돼 있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총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아까 제가 설명해서 빠뜨렸는데,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왜 나쁜 인플레이션이냐면, 자,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인데, 비용 인상이 되면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이 이렇게 된다고.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 거거든요. 불황이거든요. 이 불황을 영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요.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건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이건 희한 현상이라고. 이게 왜 발생했죠? 왜 이렇게 됐죠? 이거잖아요. 72년과 79년. 그러니까 70년대 원유 가격이 서너 배에서 10배까지 올라버렸잖아요. 이때 한 서너 배 올랐고, 이때 제 2차 오일 쇼크, 이때 10배 올랐어요. 10배. 원유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10배 폭등하니까 모든 공산품의 원가도 10배 오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10배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안 사니까 이제 막 줄도 사는 거야, 기업들이. 이게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겹쳐버린 거예요. 이걸 경험한 게 80년대라고. 79년 이후. 예전에 이런 현상이 없었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스태그, 앞에 있는 거, 요거 하고, 인플레이션에 플레이션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황 속에서 물가만 팽창한다 해서 불황팽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원어로 많이 써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등장한 새로운 경제 현상이라고. 기형아예요, 기형아.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 요거부터 하나 해볼까? 아까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목이 31페이지 그 제목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죠. 실업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증명한 사람이 있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경제를 20년 동안 쭉 거시경제 통계를 가지고 해보니까 물가가 오를 때 실업률은 이러한 모습이래. 이러한 모습. 양의 영역, 음의 영역이죠. 이걸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필립스 커브라고 해요. 이게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라는 사람이거든. 그럼 보세요. 이 영역을 보세요. 자, 물가 상승률은 변화율이에요, 비율이에요?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영역도 있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영역은 물가가 오르는 구간이고, 마이너스 영역은 물가가 내리는 구간이라고. 그런데 실업률은 변화율이에요, 비율이에요?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플러스만 있지, 이쪽 마이너스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실업률은. 이게 필립스가 이렇게 이걸 입증했다고. 근데 필립스가 죽었어. 언제 죽었어? 석유파동을 못 보고 죽었어. 석유파동이 일어났다면 이 그래프를 무용지물이 됐겠지. 그럼 여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으로?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오르면서 실업률도 증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이 그림에서 그린다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니까 실업률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험에서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필립스 곡선 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립스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이 그래프 못 냈을 거예요. 됐죠? 그 정도만 알면 돼,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 17번에 4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스태그네이션, 불황이 겹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불황이 겹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형하니까. 변형된 것이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8번. 다음 자료는 폐쇄 경제의 GDP 구성. 그러니까 폐쇄 경제니까 GDP나 GNP나 똑같겠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쳐주래요. 근데 왼쪽에 있는 원을 보니까 민간 소비 지출 C.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고, A 민간 소비 지출, 이게 이제 컨슘 C로 표시되는 거고, 투자 지출 I로 표시되고, 정부 지출 G로 표시되죠. 그럼 뭐가 빠져 있어? X가 빠져 있네요. 근데 왜 X가 빠져 있죠? 폐쇄 경제니까. 폐쇄 경제니까 X와 M은 빠져 있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옛날 삼면 등가의 법칙 기억나세요? 삼면 등가의 법칙.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GDP를 계산하면 항상 그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다 지출 측면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지출 국민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분배죠, 분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의 크기나 오른쪽에 있는 원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같아요. 왜?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지출 국민소득의 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배 국민소득의 크기니까. 그런데 정부 지출은 또 교육비, 국방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기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개발비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때 어마어마하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경제개발비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개발비 비중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도 뭐예요? 사회개발비예요. 노인 기초연금도 사회개발비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출 구조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경제개발비 비중은 줄어들면서 사회개발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경제개발비가 뭔가는 아시죠?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해운 항만시설 새로 건설하는 게 경제개발비고, 사회개발비는 복지제도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항목이 사회개발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두 그림은 국민소득을 지출과 분배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왼쪽이 지출이고 오른쪽이 분배죠. 그리고 그 크기는 같다. 이걸 우리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1번은 맞아요. 2번. A는 민간 소비 지출, 기역에서 니을에서 얻는 기역, 그러니까 임금, 지대, 이자, 이윤에서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당연하죠.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 저축이 이제 투자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2번도 맞아요. 3번. B에,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 사회개발비에는 복지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개발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세출구조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도 수능에서는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야? C가 뭐죠? 투자지출. 투자지출은, 투자지출에 대한 보상은 이윤이겠죠? 그럼 이윤이니까 니은번. 이자는 자본에 대한 거죠. 자본.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 지대는 부동산, 토지 등에 대한 대가,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 이윤은 경영 등의,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에 대한 보상. 이게 이제 투자 지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투자 지출은 두 가지로 구성됐죠. 시설 투자와 재고 투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이미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19번. 오늘 19번까지만, 20번까지 합시다. 20번까지 하면 다음 주에 경기 변동으로 가면 되겠네요. 19번. 그림은 각국의 GDP와 GNP를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GDP. GDP는 지금 지출 국민소득으로 계산했고요. GNP는 분배 국민소득으로 계산했네요.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니은번에 들어갈 게 뭐예요? 네, 그렇죠. 기업의 투자. 디귿번에 들어갈 것. 임금. 가장 비중이 크죠.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그러면 1번.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기역에, 즉 기역이 뭐죠?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게 수능 문제란 말이에요. 수능 문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 점이 그러니까 총 소요와 총 공급이 균형이 이퀄점. 요 점은 여기서 GDP는 얼마예요? C, I, G, X-M. 이걸 묶으면 순수출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이 수입 자체는 GDP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만 얘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사용하면 이때는 GDP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는 GDP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된다니까? 근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정답. 이거 오답률 높은 문제로 수능에서 출제된 거예요. 우리 임용시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겠지. 자,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가게가 금을 구입하는 행위는 가게가 금을 구입했대요. 가게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것은 저축으로 봐야 되나? 아니, 소비로 봐야겠죠? 소비. 니은 투자니까. 투자는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시설 투자와 재고 투자. 창고에 있는 것하고 기계 설비로 남아있는 것하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해외에서 일하는 각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디귿, GNP에는 포함되죠, 당연히. GNP는 그 나라 국민이 얻는 소득이니까 3번도 맞고. 4번. 이론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GDP 합과 GNP 합은 일치한다. 지구의 GDP하고 지구의 GNP는 일치할 수밖에 없죠. 지구인이 만든 게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걸 테니까.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총수요와 총공급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조심할 거 없어. 근데 이 문제를 약간 변형시키면 오답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이 문제 자체는 조심할 거 없어요. 자, 봅시다. 왼쪽에 총수요가 총공보다 크죠? 그럼 가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응? 가에 들어가야 할 말. 가에 들어갈 게 정부가 추진할 대책이니까 가는 어떤 대책이 들어가야 돼요? 긴축이죠? 긴축.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건 나는 총 수요가 모자라고 총 공급이 넘치니까 물가가 하락하겠죠? 돈을 풀어야겠네. 확장 정책.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데 일 번. 자, 세율 인상. 긴축이에요? 확장이에요? 긴축. 맞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축소. 여기는 맞는데 이게 틀렸죠? 2번. 통화량 감소. 맞고. 국공채 매각.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팔았어요. 중앙은행 돈이 들어가죠? 그럼 긴축이니까 틀렸고. 3번. 국공채 매각 똑같이 이것도 긴축. 맞죠? 국공채를 팔면 시중에 돈이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이지. 맞지? 그 다음에 4번. 세율 인하. 세율 인하. 확정. 맞네? 정답 3번이에요. 자,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정부 지출 확대. 정부 지출 확대. 틀렸죠? 통화량 증가. 맞죠? 맞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 바꿔봅니다. 여기를 정부 지출. 정부란 말도 안 써. 재정. 축소.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재정 공공 투자 확대. 그러면 지금 3번도 맞고 4번도 맞죠? 3번은 국공채 매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율 인하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출제되면 3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엄격히 말하면 잘못 출제한 겁니다. 국공채 매각은요, 이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세율은 이건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이 짬뽕돼 있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출제하면은요, 거의 3번으로 정답 치고 자신있게 맞았다고 나온다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재정정책이에요. 그 문제 지금 정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이건 중앙은행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꿔버리면 함정에 퐁당 빠져버린다고. 공부가 짧은 사람. 실제로 그게 출제 등박이 있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습보다 복습 강조해드립니다. 오늘 푼 문제 다시 한번 꽉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질문거리도 좀 만들어 오시고 그러세요. 마칩니다.